예, 10만 동학 전투개미 양성소 작전장교 예민수입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에 대해서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주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대표 운영자이신 이양용 교수님 일일 교관으로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는 한국 주식 사람들의 최애템 미국 주식 5개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양용 교수님은 무슨 주식을 사라는 거나 이런 건데, 그 전에 한국에는 동학개미들이 있는데 미국도 로빈후드들이 있다면서요, 최근에. 그게 왜냐하면 왜 로빈후드를 붙였는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 3년 전에요. 우리로 보면 딱 꿈 같은 얘기지만 주식 투자 증권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주식 거래하는 앱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무료로 이제 거래를 시켜주는 앱이 개발됐어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보죠? 미국 모든 게 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세세한 법까지 제가 모르죠. 우리는 감옥 가죠. 네, 그걸 개발했어요. 그래갖고 무료고 하고 걔네들이 이제 은행이랑 엮어갖고 해갖고 예를 들어 그 예금을 입금하잖아요. 그거 갖고 이자를 택하든지 해갖고 그게 만든 앱 이름이 로빈후드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거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려고 시도했는데 우리는 약간의 그런 경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빈후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것이 작년에 무료로 많이 내려갔거든요. 미국의 증권 수수료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했던 게 대표적인 앱이 로빈후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든 말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도 소위 로빈후드의 어떤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밀레니얼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매매했다거나 걔네들이 지금 워낙 많이 돼서 또 그 어르신들은 문제 있다. 제레미 시걸 교수 아시죠? 제레미 시걸 교수가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수수료를 제공하는 로빈후드 때문에 이 시장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물이 흐려졌다. 물이 흐려졌다는 거죠. 그러면 비슷하네, 동학개미들이랑.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뭐 증권사나 제도권이나 이런 데 대한 약간의 불만, 간접 투자에서 사실은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투자자들이 수수료만 많이 냈지도 못 버렸잖아요. 직접 해보겠다. 미국의 로빈후드랑 비슷한데 유동성은 넘치고. 그러면 미국의 로빈후드들도 우리 동학개미랑 예를 들면 자금이나 사는 패턴이나 이런 게 조금 비슷한가요? 근데 요번에는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동학개미는 지금 보면 제일 먼저 산 거가 워낙 시장이 떨어질 때 사면서 그때 기억나죠? 삼성전자 우선주다.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걸 많이 산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셀트리온 이런 거 좀 산 거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지금 약간 비판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로빈후드 매매를 많이 한 거를 보면 많이 떨어진 걸 산 거예요. 앞서 우리 얘기했을 때 보면 지난 세션에서 얘기했던 것들 그런 거를 많이 산 거죠. 뭐 포드라든가요. 제너럴 일렉트릭, GE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 1위 했던 회사고요. 사실 제가 한참 공부할 때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이 들어가면 대단한 회사죠, 옛날에. 정말 우리식으로 보면 동네에서 현수막 걸었던 그런 회사가 GE인데 지금 나락으로 다 떨어져 있죠. 제겔치 옛날에 대단했었죠. 그 당시에 제겔치고 지금은 다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런데다가 특히 요즘 남아있는 것이 비행기용 엔진이거든요. 주요 사업이. 그리고 발전소 엔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보잉부터 저렇게 돼 있죠. 항공산업 비행기 막 취소하죠. 그러니까 이게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항공주, 아메리카나 항공, 그리고 델타 항공도 이렇게 많이 샀고요. 많이 떨어진 거를 많이 산 것이 이번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거야 뭐 우리 동학개미는 예를 들어서 이거 샀는데 로빈후드는 저거 샀다. 전혀 뭐 얘기할 시비 걸릴 거리가 아니고. 뭐 그분들이 판단해서 사는 거고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 거 같고 어쨌든 로빈후드과 동학개미가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도 지금 어쨌든 앞서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여쭤봤다가 그거 왜 물어보니 시장을 알 수 있니? 그렇게 답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섹터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미국도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지금 기술주 성장주인 거죠? 맞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보면 시장에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어요. 상반기랑 최근에 4, 5, 5, 6 해서 2분기는 반등한 건 사실이지만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지수라는 거요. 벤치마크라는 거, 지수라는 거 자체가 제일 이제 대표적인 건 S&P 5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 오래된 거는 다우 30이 있고요. 나스닥이 있는데 나스닥이 약간 기술적인 것들. 근데 나스닥과 그 중에서 더 압축된 나스닥 100은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 12%, 14%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S&P 500과 다우 지수는 아직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앞서 우리가 지난 세션에 했던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죠. 그것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국내 그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
종목을 좋은 종목을 샀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특히 아마 제가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가끔은 6개월이나 3개월마다 국회가 열리면 네. 국민연금에서 너희 성적표 갖고 오라는 거 가끔 공개됐거든요. 올해 아마 성적표가 상당히 좋을 겁니다. 네, 해외 투자 왜냐하면 쪽에서. 특히 국민연금 이런 데서 큰 맞아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상 최고가를 막 가고 있잖아요. 상당히 좋을 겁니다. 펀드에 가입하는 분들 중에요. 이거는 네. 이제 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는 건데 네. 잘 나가는 펀드가 있어 국내에서도. 그럼 그 펀드에 가입을 해. 네. 그 펀드가 좋아서 조금 가입하면 운영 보고서를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종목을 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주식을 따라 사는 거지.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해외 주식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관들도 많이 투자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 투자 잘하는 국민연금은 종목 공개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기관들이 일단 잘하니까 기관들이 네. 사는 해외 주식 좀 리스트를 구할 수 있다면 네.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진짜 대단하신데요. 그게 우리나라 미국이 약간 다른데요. 네네. 국민연금이 됐거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군인 공제도 있고 다 네네. 있잖아요. 무조건 공개가 됩니다. 그거가 미국 기준으로 보면 1억 달러 이상에 갖고 있는 개인은 아무리 돈을 많아도 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기관 투자가들은 미국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100% 공개, 3개월에 한 번씩 모든 걸 공개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매매한 거 3개월마다 다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좀 ETF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ETF에 뭐 종목이 다 들어가게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이 보면 ETF는 대부분의 거의 99%, 2%는 공개형이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공개됩니다. 네, 그거 HT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각설하고 네. 그런 얘기 그만 물어보고 네. 이학년 교수님이 지금 뭐 한국에서 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뭐 제일 고수고 대가시니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대표 운영자이시고 그럼 이학년 교수님이 지금 이라도 우리가 관심 갖고 당장 오늘 사서 다음 주에 오를 거 이런 거 말고요. 네. 미국 주식에 정말 쭉 관심 갖고 살 수 있는 종목 뭐냐? 네. 5개를 말씀해 주신다고 방송 전에 저랑 네네. 합을 맞추고 왔는데 네네. 좀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주식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쓰는 네. 회사죠. 예. 저는 종목 선택 기준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기준? 게 네,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기업을. 예. 그래 잘 알지.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인지 부조화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심리학 그 행동 심리학의 생각과 단어가 행동과 있죠. 말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게 네네. 인지 부조화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지 부조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맞아요. 한국 주식도 다 인지 부조화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전 똑같다 보고 있고 앞서도 지난 세션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준이 똑같다고. 인지 조화를 하시기를 제가 강력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인지 조화가 에브리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너만 알고 나만 알고 이런 건 없어요. 다들 무난하게 알고 본인이 정말 소비자인 걸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 업계에서 일을 시작한 일부터 강의할 때도 항상 빼놓지 않고 1순위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죠. 네. 잘 몰라서 그랬지. 물론 오지에서 네. 산에서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늘을 보고. 그런 분들은 사양이 없지만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보시고요. 어떤 그런 분이 계세요. 나 컴퓨터 몰라 하시는 분들도 TV를 보시잖아요. 네. TV의 모든 원고나 이런 것들, 심지어 저희가 이런 것들 다 네. MS 없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일단 컴퓨터를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1번을 말씀드리고요. 2016년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현재도 말씀드리는데 그때도 사상체육과였고 지금도 사상체육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네네. 2016년에 말씀하셨을 때에도 네. 그냥 정말 그때도 시황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그러면 평균적으로 많이 올랐나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네. 이거 올랐겠어 하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그러게요. 누구나 다 아는 거 얘기하는데 네. 10년 동안 얼마나 오른지 아시겠어요? 그러게요. 10년 전에요. 네. 믿지 못하실 것 같은데 네. 한 25달러였어요. 25달러. 네. 지금 200달러거든요. 거의 200달러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10배 올랐습니다. 10배고가 어려운 데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우리 뭐 10배고는 뭐 바이오주 이런 거에서만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는 리만 사태 직후니까 네네. 떨어진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다만 그때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 체제 이후에 CEO가 한 2명 바뀌면서 아직 방향을 못 잡고 그랬을 텐데 그 다음에 2015년에 그런 새로운 CEO가 나오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 많이 엮였어요. 그래갖고 요즘은 우리 저희 젊었을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OS요? 전부 다 카피했잖아요. 불법 카피하고 워드 그냥 카피 CD 막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 요즘 그런 게 없고 네네. 요즘은 다
일단 내려서 다운 받아갖고 쓰잖아요. 돈 네, 내고. 네. 그 오피스 다 지금 한 달에 뭐 1년에 100달러 이렇게 쓰거든요. 저만 해도 예, 예. 그렇게 쓰거든요. 다 돈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돈 그러네요. 정상적으로. 안 쓰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주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해당되거든요. 99% 대한민국 국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이학년 교수님의 미국 주식 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MS였고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약간의 그 차이는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제가 항상 강연장 갈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쓰시는 걸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 다들 안 믿죠. 여러분들 오늘 네. 행사장 강의하러 오실 때, 예. 강연장에 올 때 못 타고 오셨냐고. 대부분 지하철 타고 네. 오시잖아요. 아니면 운전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그럼 굳이 현금을 내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찍고 카드. 오잖아요. 카드. 찍고 오실 때 여러분들이 비자가 비자. 찍혀 있으면 비자를 사시고 마스터카드가 마스터. 찍혀 있으면 마스터카드를 사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굳이 비자를 선택했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드를 사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재미나는 거는 비자 같은 경우 마스터는 많은 분들이 야 금융회사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금융회사니까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리고 국내 카드사들은 국내 카드사 기준으로 하면 네. 별 재미 없잖아요. 바로 그 핵심 그러니까, 포인트인데 네, 그 네. 정확한 질문. 삼성카드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시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카드 대출했는데 안 갚으면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잘 모르시는데 대부분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IT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IT 기업이 여기는 전형적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다르네요. 절대로 대출이 없어요. 대출은 누가 하는 거다? 삼성카드가 하는 거예요. 하나은행이 하는 겁니다. 네. KB금융이 하는 거죠. 얘네들은 안 해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쓸 때 무조건 돈을 받아갑니다. 심지어 약간 이슈가 있는데 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예. 주문하시잖아요.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홈쇼핑에서 그런 거 가끔 보세요, 박사님도? 어떤 거요? 네. 홈쇼핑이요? 돌리다가 중간에 보죠. 네, 계속 있으니까. 애견마도 보시잖아요. 네. 그럼 항상 멘트가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네. 아, 마음에 안 드시면 100% 환불. 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나오죠. 그렇지. 네. 예. 놀라지 마십시오. 비자 같은 건 정책인데요. 한번 자기네가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한번 들어갈 때 비자 어딘지 제일 말단의 비자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네네. 통신됐건 뭐가 됐건 마지막에 들어가죠. 주문할 때 0.0이라도 벌어갑니다. 비자가요. 여기서 핵심은 취소하잖아요. 취소할 때 뭔가 들어가잖아요. 뭔가 왔다 갔다 할 때. 취소할 때도 또 취소할 번호구나. 때도 돈을 받아갑니다. 그건 뭐 어쨌든 회사에서 저는 안 내지만 부담을 하던. 저는 절대 안 내지만 삼성카드가 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삼성카드가 냈건 GS 홈쇼핑이 내고 있건 누군가 내고 있는 거죠. 그게 플랫폼 기업의 최대 플랫폼 기업이 저는 카드 회사입니다. 우리는 사실 플랫폼 기업하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하트하고 그런데 네, 맞습니다. 카드사 하면 우리는 말씀하신 삼성카드, 현대카드, 네. LG카드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이 아니네. 절대 아니죠.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는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비자가 왜 돈을 버냐고 주가 왜 이렇게 올라갔고 네. 실적 왜 이렇게 좋아지냐면 제가 역으로 되묻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쓰셔서 그렇다. 야, 이런 얘기는 딴 데서 듣기 어려운 얘기다. 네. 네. 비자 카드 네. 두 번째였고요. 네. 세 번째 기업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논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쓰시거든요. 맞아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 2, 3위로 아까 보니까 1위를 많이 갖고 있지만 소비자가 아닌 경우가 꽤 있어서 이런 주식은 쉽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보면. 다만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 해보셨던 분이라면 무조건 아마존이죠. 아마존이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인지조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뭐 영어 그러네요. 때문에 어떻게 됐건 간에 네. 나는 해외 직구를 안 한다 하신 분은 흘려들으시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해외 직구는 우리가 이제 여기 제목은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걸 해외 직구라 그랬지만 이건 그야말로 미국 상품을 사는 해외 직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구. 택배지를 직구 어떻게 되건 해외 직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존 해보신 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절대 주가가 오늘 제일 비싼 주식 중 하나거든요. 네. 절대 주가 자체가 저희 오늘 녹화하는 현재 한 2,800불이거든요. 네. 한 주에? 그러니까 34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주가는 비싸지만 저희 방송을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미국에서도 보시는 분이 계시고 해외에서 많이 보시는데요. 네.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시는 분들은 거의 95%가 아마존 프라임 멤버입니다. 아마존이 프라임 서비스 하고 있죠. 멤버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명이나 얼마 되는 분들이 1년에 110불 이렇게 내고 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마존이 없으면
지금은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일부에서는 아마존이 뭐 그런 어떤 안전 관리 저랬다 해서 무슨 코로나 걸렸다 얘기했지만 제가 알기에는 커넥티컷 주지사 부분에서 최소한 3명의 주지사가 고맙다고 편지도 썼고 앞으로 더 잘해달라고. 왜냐면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모든 온라인 쇼핑에서 아직까지도 50%입니다. 점유율이. 그러니까 아마존이 없는 세상을 미국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경험해 보셨던 분이나 해외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존도 반드시 담아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논란 별로 없는데요? 말씀하실 때 이 일을 달기가 좀 그런데 예를 들면 근데 경험 안 하셨던 분은 일단 주가가 비싸고 그런 분들은 주가 조금 떨어지면 말씀드렸죠. 유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잖아요. 싫어요가 나오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이학영 교수님이 얘기하는 지금 사도 괜찮을 사서 가지고 있을 미국 주식 5개, 2개 남았습니다. 2개는 ETF를 좀 소개해드릴까요? ETF도 좋은 투자 전략이죠. 왜냐하면요, 지금 아마존도 사고 싶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고 싶고, 비자도 사고 싶고, 이것만 있겠습니까? 뭐 구글도 사고 싶고, 다 사고 싶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동학개미가 됐건 뭐가 됐건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아마존 한 주에 뭐 $3,000, 330만 원 쉽진 않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ETF는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겠고요. 한국의 ETF와 달리 미국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매매가 쉽게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모두 오늘 말씀드렸던 거 1, 2, 3번 그리고 지난주에 했었던 다 웬만한 것들이 다 많이 포함되는 거가 아주 자잘한 것도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초대형, 그러니까 스몰캡, 미드캡, 라지캡 우리나라로 부르잖아요.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인데 하나 위가 있습니다. 초대형인데요. 영어로 보면 메가캡이라고 합니다. 라지캡 다음에 메가캡. 메가란 말 있죠. 메가캡 중에서도 그로스, 여러분도 성장 좋아하시잖아요. 메가캡 그로스 ETF가 있어요. 그것도 운영사는 세계 2위의 운영사고 인덱스 펀드 창시자인 존 볼이 만들었던 뱅가드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 이름이 MGK입니다. 메가캡 그로스? MGK. MGK거든요. 메가캡 그로스 펀드 ETF. 펀드. 메가캡 그로스가 MGK입니다. MGK. 이렇게 이니셜이 돼 있다는 거죠. 미국은 심벌이잖아요. 그래서 심벌을 불러드린 겁니다. MGK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업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디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 안 드리면 오해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장주 방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성장주라면 보통 전문가들이나 보통 인식하시기에 우리나라로 지금 보면 수소차입니다.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스마트시티 이런 게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장주랑 테마가 같이 쓰입니다. 근데 미국은 해외 주식이라는 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쓰는 성장주는 그럼 무슨 개념이에요? 크로스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숫자가 있어요. 숫자. 예를 들어서 뭐 이익이나 매출이 늘어나는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 운영사마다 정확한 내용이 있는데 이 MGK 같은 경우에는 7가지의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 매출 다 나오죠. 과거 매출 증가율, 3년, 5년 증가율도 있을 수 있겠고요. 과거 3년, 5년에 주당 이익 증가율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숫자 딱딱 떨어지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한국 주식의 상당 코스닥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말로만 하는 성장이거든요. 테마인데. 그렇죠. 미래의 이익을 다 땡겨 쓰는 거죠. 그것도 좋은데 3년, 5년 후에 이익 전망도 없는데 땡겨 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그게 테마주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큰일 나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학교에서 강의하지만 F밖에 안 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성장주라는 건 과거뿐만 아니라 향후 3년, 5년에 매출, 이익 증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그 아니면 캐시플로우 정가 이런 게 다 나와요. 근데 그게 리즈너블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그러니까 누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컨센서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비들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따집니다. 그걸 7가지의 기준을 갖고 만든 거가 MGK입니다. ETF. 그리고 대형주 한 100여 개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거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비자, MGK, 다 들어가겠네. 다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MGK, 미국의 성장주다. 그런 주식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바구니가 바로 ETF MGK다. 한 주에 요즘 170 정도? 한 주에 한 20만 원 정도니까. 가격도 뭐. 보통 저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월급 받아갖고 사실 빡세게 사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 두세 주씩
모아가면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살 수 있고요. 아마존은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시장 살 때는 예를 들면 뭐 코덱스, 타이거, 200 이런 거 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의 대표주, 우량주 말씀하신 성장의 개념은 좀 다르지만 네.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네. 성장주 그런 주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 다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애 ETF라고 네. 항상 강의할 때도 얘기하는 것들이죠. MGK.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는 이런 게 모여 있으니까 사상 최고가 추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 아니냐 네. 판단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ETF 중에서 두 개인데 지금 하나 MGK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약간의 이제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뭐 환경 문제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평화, 인권 이렇게 관심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벌써 눈치채셨을 텐데 어떤 경영진의 투명한 경영? 예, 투명 경영. 기억나시죠? ESG 그거 아시죠? 교수님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네. ESG. 네. ESG. 우리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 네, ESG 무브먼트라고 말씀하시고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대요. 네, 뭐 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약간 왜곡돼 있거나 약간 이제 쉽게 해서 재벌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최고 재벌들의 어떤 경영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ESG는 거기 간혹 들어가는 게 있는데 외국에서 그거 우리나라 아시아 쪽 ESG는 그런 게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ESG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백악관 그쪽 행정부에서는 약간 또 꺼리는 것도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딱 S&P 500개 중에서 안 들어가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무기가 안 들어갑니다. 무기에서. 아, 무기 만드는 회사. 네, 무기는 안 들어가고 또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것들 있죠. 뻔하잖아요. 에너지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있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담배 회사, 카지노 이런 거 안 들어가겠네. 안 들어가죠. 담배 회사 그리고 그 음주, 알코올, 맥주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게 되겠고요. 특히 또 심지어는 요즘은 또 그런 게 사회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색인종, 유색인종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젠더라 그래갖고요. 남성, 여성. 그래갖고 어느 특정 기업에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너무 여성 임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색인종의 CEO가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넷플릭스라는 기업 아시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그런 사회적 운동 이런 거 하면서 흑인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1억 달러를 쾌척하거나 아니면 워낙 능력 있는 분이지만 어떤 흑인 그런 유색 인종을 임원지에 많이 또 등용시키거든요. 그런 걸 가산점을 받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ESG 무브먼트인데 중요한 거는 블랙 락의 레리 핑크 회장 아시잖아요.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죠. 미국 자산운용 시장의 39%를 갖고 있습니다. 블랙 락이. 그래서 그쪽에서 한마디 하면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겠는데 앞으로 상당수의 뭐 어떤 사회적 이런 어떤 그런 그 펀드를 운영할 때 기본 S&P 500이 분명히 맞는데 앞으로는 ESG를 상당히 강조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S&P 500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어떤 사회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캘리포니아 연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캘퍼스. 전화를 거는 겁니다. 너희 펀드에 왜 저런 회사를 갖고 들어가냐. ESG의 척도를 갖고 있는 걸 해라. 그래갖고 어떤 자산 펀드 평가하는 회사 그런 기관 보면 특정 펀드에 ESG 점수가 딱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알았고요. 그 상품이 ETF가 그러면 대표적인 몇 개 있는데 아주 쉽죠. ESG에 USA가 들어갑니다. ESG-U. 그러니 주가도 한 주에 한 $70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수는 한 300여 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500개가 아니라 빠질 것도 상당히 빠지고 그렇게 되는데 S&P 500이랑 비슷할 텐데 흥미롭게도 S&P 500보다 조금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최근 1년 동안. 그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네요. 국내에서 그런 기업들을 모으면 사실 시장 쫓아가기 어려워. 그런 기업도 많지 않거니와 모아서 없으니까 더 모아가지고 아웃퍼폼하기 어려울 텐데요.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 힘이죠. MSG 아니고 ESG입니다. ESG. 맞습니다. 우리 미국 주식의 대가 이학년 교수님이 지금 보유해도 될 종목들 5개, 3개는 개별 기업이었고요. 또 유망한 ETF 2개까지 해서 5개 종목을 아주 깨알 같은 종목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될 만한 종목들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